그는 한때 잘 나갔던 남자였습니다.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린 사업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성공한 인생. 하지만 지금 그의 방엔 술병과 약봉지만이 널려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그가 찾던 자유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고독, 빚, 그리고 후회뿐이었죠. 친구들은 떠났고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건강은 무너졌고 통장엔 몇만 원 남짓. 밤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는 한때 잘 나갔던 남자였습니다.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린 사업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성공한 인생. 하지만 지금 그의 방엔 술병과 약봉지만이 널려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그가 찾던 자유는 없었습니다. 남은 건 고독, 빚, 그리고 후회뿐이었죠. 친구들은 떠났고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건강은 무너졌고 통장엔 몇만 원 남짓. 밤마다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나? 행복은 언제나 사소한 틈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그 틈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는 끝이 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 나는 늘 자신이 대단한 남자라고 믿었다. 직원 수백 명의 회사, 잘 나가는 영업 성과, 주말마다 골프장 예약이 밀릴 정도로 바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다. 아내 순자는 늘 조용했다. 그녀는 연예기획사에서 일했지만 결혼 후엔 내 사업을 돕느라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다. 내가 벌면 되지. 당신은 집에 있어. 입버릇이었다. 그녀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성호 씨, 나도 다시 일하고 싶어요. 기획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사직으로요. 나는 피식 웃었다. 이사? 그게 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뭐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라도 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탁 위 음식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출장 명목으로 제주도에 갔다. 그곳엔 거래처 여직원 미정이 있었다. 젊고 밝고 나를 존경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술자리에서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대표님은 진짜 멋지세요. 아내분은 좋겠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집에서는 듣지 못한 말이었다. 그날 밤 그녀와 술에 취해 호텔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건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렸다. 죄책감은 잠시였다. 아내의 눈을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내가 무너질까봐. 며칠 뒤 집에 돌아오자 순자는 내 셔츠에서 낯선 향수를 맡았다. 이건 누구 향이지? 호텔 어메니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말했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 그날 밤 그녀는 침대 반대편에서 등을 돌리고 잤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다른 여자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잘 들어갔어요, 대표님? 그 문자가 내 결혼을 완전히 갈라놨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내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뭐야? 당신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걸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런 걸로?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그런 걸로라고요? 그런 걸로 내가 30년을 버텼어요. 당신의 냉소, 무시, 바람, 거짓말. 그런 걸로가 내 인생이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분노를 봤다.
그녀가 그렇게 떨며 울던 날 나는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냐?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단호히 말했다. 잘 살아볼게요. 이제 나 자신으로.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집안엔 정적만 남았다. 식탁 위 2개의 그릇, 하나는 식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며칠 후 나는 그녀의 짐이 완전히 사라진 걸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잃은 건 편한 아내가 아니라 나를 믿어준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자유 그토록 원하던 단어였다. 결혼 30년 동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족쇄 같은 단어, 가정. 이제 난 자유로웠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 정우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술잔을 기울인다. 정우. 이혼? 응, 정리했어. 깔끔하게 끝냈지 뭐.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웃으며 담배를 문다. 그 여자는 이제 몰라도 돼. 나 없이 못 살 거야, 분명.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좋았다. 늦은 밤에도 아무런 눈치 없이 술을 마시고 젊은 여자들과 어울리며 웃었다. 내가 아직 괜찮지? 하며 거울 앞에 선 그는 마치 다시 30살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들떴다. 하지만 자유란 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독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정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혼 직전 아내 수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돈을 부동산 투자에 쏟아부었다. 기회는 지금뿐이야. 여자들은 몰라 이 시장의 흐름을. 그때 수진은 조용히 말했었다. 기회는 늘 다시 오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정우는 비웃었다. 역시 여자야. 숫자는 모르는군. 하지만 1년 후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의 투자금은 한순간에 증발했다. 남은 건 빚 그리고 텅 빈 사무실 뿐이었다. 이게 뭐야? 다들 나 믿었잖아. 나한테 투자했잖아. 왜 나만 이렇게 돼야 해? 그의 눈에 떠오르는 아내의 얼굴, 과거의 식탁 장면. 당신 이런 식으로 무리하다간 언젠가 무너져요. 그때는 귀찮게만 들리던 말이 이제는 귀에 박힌다. 도무지 잊히지 않는다. 며칠 후 정우는 후배의 소개로 작은 식당 창고 일을 시작했다. 사장님에서 일용직이라니 웃기지? 그는 허탈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굴욕이 스며 있었다. 그토록 원하던 자유는 이제 그에게 책임도 의무도 그리고 존중도 빼앗아간 채 남루한 하루만 남겨졌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너 수진 소식 들었냐? 수진? 내 전 부인 말이야? 그래, 그 사람 지금 잘 나가더라. 연예기획사 이사였잖아. 이제는 대표야. 자기 브랜드도 런칭했대. 방송에도 한번 나왔어. 몰랐냐? 정호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여자가 성공했다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분명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깊은 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수진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 속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밝게 웃고 있다. 성공한 여성 CEO, 김수진 대표 인터뷰라는 기사 제목이 보인다. 이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자유를 잃은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되찾은 거죠. 정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자유라니. 그녀가 나보다 먼저 자유를 느꼈다고?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쓰디쓴 울림이 있었다. 그래, 잘 됐네. 너라도 잘 살아야지. 근데 왜 이렇게 미칠 것처럼 속이 뒤틀리는 걸까?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텅 빈 방 안에서 중얼거렸다. 내가 버린 건 집이 아니라 내 삶이었나 봐. 이혼 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이 그에게 남긴 건 빈 지갑과 고독, 그리고 한 줄의 기사였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녀의 성공이 그의 실패를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으니까. 이혼 후에도 나는 여전히 술에 의지하며 살았다. 그녀 없는 공간이 낯설었고 텅 빈 집이 감옥 같았다. 밤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고 그녀의 이름을 눌러보다가 다시 껐다. 이제는 다른 남자가 있겠지. 그 생각에 소주 한 병을 더 열었다. 그리고 그날 신문 기사 한 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전 연예기획사이사 윤순자 여성 창업인 대상 수상. 그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단단한 눈빛. 그녀는 이제 내가 한때 무시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잘 됐네. 이제 날 잊었겠지. 하지만 웃음 끝엔 떨림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버렸다는 걸 그제야 느꼈다. 사람은 잃어보기 전까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른다. 나는 사랑을 가벼운 계약으로 여겼고 그녀는 그 계약을 끝내며 나를 구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날 이후 내 시간은 멈췄다.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다시 내 문을 두드렸다. 이혼한 지 꼭 2년이 되던 겨울이었다. 세상은 변했는데 내 시간만 멈춰 있었다. 벽에 걸린 달력이 12월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엔 눈이 내렸다. 하지만 내 방 안은 난방비가 밀려 냉장고처럼 차가웠다. 전기마저 끊긴 날 나는 촛불을 켜고 혼자 술을 마셨다. 싸구려 위스키와 진통제.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다. 테이블 위엔 빨간 약봉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간 수치, 위험, 불면, 불안장애. 의사는 말했다. 지금 이대로면 간경화 옵니다. 술 끊으셔야 돼요. 그때 나는 그냥 웃었다. 끊을 이유가 없어요. 그녀가 떠난 뒤 모든 게 망가졌다. 남은 직원 둘은 회사를 그만뒀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 문을 닫았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때 술자리마다 내 옆에 앉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성공한 나만 기억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이혼 후 2해가 흘렀다. 자유는 사라졌고 꿈은 무너졌다. 남은 건 고장난 라디오 같은 하루뿐이었다. 돌려도 돌려도 같은 소리만 반복되는 인생. 정우는 여전히 허름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창문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방 한켠엔 약봉지와 술병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때우며 버텼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독촉, 친구들의 외면, 그리고 고독. 그 모든 게 그를 한순간에 늙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들여다보다가 멍하니 서 있었다. 마지막 납부 독촉장. 그 한 줄의 글자가 이상하게도 끝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모든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이혼 후 2년. 정호의 삶은 마치 낡은 시계처럼 멈춰버렸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안에 그는 멈춘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좁디 좁은 원룸. 한때 회사 대표의 명함을 내밀던 남자가 이제는 벽에 걸린 달력조차 넘기지 못한 채 텅 빈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다 뭐라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약봉지는 침대 옆에 산처럼 쌓였고 식탁 위엔 반쯤 비워진 소주병이 쓰러져 있었다. 기침 소리에 섞여 희미한 한숨이 방 안을 채운다.
그가 잃은 건 건강만이 아니었다. 자존심, 명예, 그리고 사랑.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다. 반면 수진의 삶은 정반대였다. 이혼 후 그녀는 아픔을 일로 덮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연예기획사이사 출신답게 화려한 감각과 사람을 보는 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중견 패션 브랜드의 CEO. 언론 인터뷰 속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수진 인터뷰 중 이혼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의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는지를. 그날 오후 수진의 비서가 전화를 건넸다. 대표님 혹시 정호 씨라고 아세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처가 없어서 대표님 번호를 긴급 연락망으로 등록해 두셨더라고요. 그 순간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손에 쥔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진 작은 목소리로 정호요?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비서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눈에는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화려한 오피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진은 차를 세우고 한참을 내리지 못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과거의 기억이 원치 않게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이혼 직전 정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웃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 그때의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마음 한켠을 찔렀다. 이제 와서 내가 왜 가야 하지? 그 사람은 나를 버렸잖아. 하지만 그녀는 결국 문을 열었다. 발을 내디딘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정우를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안에서 약한 기침 소리와 함께 천천히 문이 열렸다. 그곳엔 초라한 그러나 여전히 익숙한 얼굴. 정우가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축 늘어진 어깨. 그가 눈을 들어 수진을 바라보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수진? 오랜만이야.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 속엔 놀람과 후회, 그리고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약봉지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녀는 정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다. 정호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내가 그땐 너무 바보였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후 2년의 시간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건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정호 씨 다시 일어나요. 이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에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밤 오랜 상처 위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문 앞까지 찾아가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정호는 다시 살아났다. 시간은 흘렀다. 정호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도 벌써 1년. 그의 인생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무너진 자리에서 부서진 자존심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혼한 아내 수진이었다. 아침이면 수진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갔다. 가끔은 따뜻한 도시락을 두고 메모 한 장을 남겼다. 오늘도 파이팅, 당신답게.
정우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돌보고 있었다.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연으로.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참 착한 여자라고 불렀다. 이혼했는데도 전 남편을 챙긴대. 요즘 그런 사람 어딨어. 그 사람은 참 사람 됐대. 예전엔 좀 그랬는데 말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하지만 수지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함께한 세월을 완전히 지우긴 어렵잖아요. 그녀의 말엔 원망이 없었다. 대신 시간이 만들어준 단단한 이해가 있었다. 정우는 늦은 밤까지 일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 보내준 도시락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문득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돈과 명예, 젊음이 전부라고 믿던 시절. 그때 그는 수진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왜 몰랐을까? 눈가가 젖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진의 집 현관 앞. 한 송이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드림. 수지는 메모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는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레이션. 그 여자는 참 착한 여자야. 이혼했어도 그 남편을 버리지 않았잖아. 덕분에 그 남자도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전설처럼 퍼졌다. 수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을 살린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에요. 나는 그냥 옆에서 문을 두드려줬을 뿐이에요. 정우는 이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마. 세상이 돌아서면 그 손길이 내 생명을 건져줄 수도 있으니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리고 그 속엔 여전히 수진의 모습이 비쳤다. 그들은 다시 부부로 돌아가진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인생에서 감사해야 할 존재로 남았다. 이혼이 끝이 아니었다. 가끔 인연은 결혼보다 더 깊게 남는다. 그건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일 뿐 감정은 여전히 사랑이었다. 그날 해가 지는 길목, 수지는 멀리서 정호의 사무실 불빛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정호 씨 정말 잘 살아요. 당신답게. 그녀는 돌아서 걸어갔다. 그리고 그 길 위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로 그리고 후회로 남지만 끝내 용서로 이어질 때 그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죠. 혹시 여러분은 다시 손을 내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의 용서가 될지도 모릅니다.